반갑습니다. 유니베스트 대표입니다. 항상 제가 이걸 한지 이제 곧 30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때로는 설레는 감정도 있고 때로는 좀 책임감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당부를 하려고 인사를 좀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부모님 심정도 알겠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몇 가지만 좀 부탁을 하려고 마이크를 부탁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선생님도 똑같이 그 나이에 우리 두 딸을 캠프를 보냈고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부모님 뭘 제일 걱정하시냐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갔다 오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거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맞으시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혹시 우리 홈페이지 보면 샤이니의 키 영상 봉사랑 키도 선생님이 데려갔던 친구고 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 갔다 오고 나서 물어보면 다들 얘기를 이게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특징이 있는 게 자기 나름대로 좀 목표가 있었더라고요. 가서 이번에 한국말 한 번도 안 하기, 뭐 아이비리그 투어 가서 이 학교는 반드시 기념품 사오기, 뭐 이런 형태로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기 전에 그런 목표를 좀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문쌤이 문시적인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지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가는 선생님이 중간에 자기 목표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표를 좀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적어가거나,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엄마, 아빠 보여주기 싫으니까 본인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좀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당부말이고, 세 번째는 나중에 소개하시겠지만 우리 선생님이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인천공항 올 때까지 이제 담임 선생님들 학생들과 같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편해지려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선생님 묻는 질문을 많이 얘기하고 대답을 많이 해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뭐 어떤 얘기라도 관계없어요.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얘기하는 당부고, 그렇게 되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액티비티도 많고 할 게 많고 체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당부만 좀 잘 부탁을 드리고, 부모님께 제가 한마디만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 아시죠?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책은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탈무드라는 책이 지혜를 주는 책도 되지만 여유와 쉼을 주는 책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유는 사람을 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크기를 넓히고 이런 걸 주는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유니버시티도 이번에 학생들한테 좀 그런 마음을 키우고 좀 넓게 배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좀 만들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학생들이 좀 많이 배워서 좀 견문도 넓히고 그릇도 좀 더 커지고, 대신에 항상 이렇게 복잡해서 학원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스스로 느끼고
쉬고 그리고 뭔가를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좀 줄 수 있는 이번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학생들이 잘 지내는 사진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서로 다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쁜 토요일 날 원고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0시 15분 조금 늦게 시작은 하지만 제가 최대한 일정 맞춰서 이렇게 끝내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고 사실 저희가 자료 아까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오시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만든 게 바로 이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집만 잘 읽어봐 주셔도 여러분들이 뭐 캠프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데 굳이 이 바쁜 토요일 아침에 이 먼 곳까지 찾기도 힘든 서울역 14번 출구일 앞에 오신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직접 보면서 눈도 맞추고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좀 모신 게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이 홈스테이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홈스테이 매칭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지금 설문지 다 받으셨죠? 설문지에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내용에 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다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홈스테이 관련해서도 뭐 이런 게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저희가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세요. 홈스테이라는 게 이렇게 막 무슨 어디 쇼핑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1번으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좀 적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아침이라는 하시가지고 중간에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혹시 얘들아, 니네 그 캠프 가는 거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마지못해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원해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어서 대답 못하나? 혹시 부모님 이렇게 좀 아이가 좀 거부했는데 강하게 밀어서 푸시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없으세요? 훌륭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부모가 어머니가 가라고 그래서 등 떠밀면서 왔으니까 저는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그냥 엎드려 있을래요 하는 친구도 실제로 저희가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도 가서 좋은 경험하고 결국에는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세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자료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집 목차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목적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제가 생각에 다 금시초문이신 것 같은데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캠프를 떠나는 나의 목적, 캠프를 보내시는 부모님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여기에 적어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죠. 애들 지금 시험 공부하고 그지? 시험 공부하고 바쁜데 이거 뭐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저희가 6월 말에 보내드렸는데 지금까지 나는 2번 이상 읽어봤다. 우리 학생 중에 2번 이상 읽어본 학생이 있나요? 지민이 약간 올라가 한 번을 읽었구나. 반만 올라가는 건 많아 보니까 한 번을 읽어. 한 번 읽었다. 양심적으로 저는 한 번을 읽었는데 현준이는 한 번도 안 읽은 건가? 안 읽어봤어 아직? 읽어봤어. 오케이. 한 번씩은 다 읽었네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자신 있게 저는 2번 이상 읽었습니다. 없으시고 한 번은 다 읽으셨죠. 어머니 한 번 읽으셨고 그게 저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무던하신 거예요. 별로 걱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면 이거 막 달달이 파면서 저 문자로 나노로 쪼개갖고 이거는 뭔가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저희한테 문자 보내시고 전화 보내시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은즉슨 무던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냐? 잘 지내고 올 겁니다. 오히려 저희는 캠프 때 너무 예민하지 않으시면 더 잘 지내고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아주 장점이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저희가 7월 19일 수요일 날 인천공항에서 만날 건데 그럼 한 11일 정도가 남았죠. 그때까지는 자료집을 부디 꼭 2번씩은 꼭 읽어봐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거를 꼭 읽어봐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자, 거기 비어있는 칸에다가 자기의 목적을 적어서 7월 19일 날 인천공항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비행기에서 그 목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막 고민해요. 뭔가 거창한 목적을 적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가는 거야? 민서 왜 가는 거야? 영어 공부하려고. 자, 그러면 자, 영어 대부분 다 그렇겠죠. 우리 친구들 다 영어 공부가 큰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더 구체화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미국에 가서 새로운 표현 5문장 정도는 외워서 오겠다. 그것도 영어 공부니까. 내지는 새로운 단어,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10개를 외워오겠다. 또는 미국 친구들 인스타그램 주소를 5개 알아와서 계속 걔네들하고 이후에 연결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주세요. 실제로 저희 서연이라고 2번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여름에 가가지고 호스트랑 친해져서 그 호스트랑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페이스타임을 한 거예요. 그냥 무료 화상영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선 2년이 지나서 다시 지난 여름에 갔었는데 그냥 원어민이었어요. 우리 친구. 그렇게 해서 또 계속 2년 이어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냥 막연히 영어를 배워오겠다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내가 좀 얻어서 돌아오겠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여기에 꼭 적으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혹시 나는 너를 이런 목적에서 이번에 여름에 이 큰 돈을 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보낸다. 혹시 공유를 해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버님 혹시 현준이랑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나눠주셨나요? 안 해주셨고요. 혹시 아버님 그럼 현준이 이번에 가서 좀 뭘 이렇게 얻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경험. 그렇죠. 가장 큰 겁니다. 우리 민서 어머니는 혹시 무슨 뭐 경험. 우리 저기 하령이 아버님 어머니는 다 경험. 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봐. 혹시 자기가 좀 멀리 오랜 기간 떠나본 적이 있는 친구, 뭐 미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캐나다가 됐든 있나요 혹시? 일주일 이상 민서 어디 갔다 왔어? 필리핀 얼마나 갔다 왔어? 2달 그 영어 공부하러 캠프 같은 거 기숙사 그 기숙 이런 형태 말고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본 친구 있나요 혹시? 다른 가족 집에 일원이 돼가지고 살아본 적 있나요? 없죠. 지금 혹시 막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친구 있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고데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돼서 잠 안 오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들 중에 혹시 막 걱정이 지금 부모님들 결정을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도 취소가 가능하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정상 지금 취소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50%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니 그냥 갈게요 그러셨어요. 지금 팀은 아니고 이제 오후에 오는 팀인데 고민이 출발하는 그날까지 되실 겁니다. 7월 18일 날 밤까지 이걸 내가 보내기로 한 게 과연 옳은 결정인가?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모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 괜찮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지우시면 정말 즐거운 것들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부터 출발하는 날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는 이런 거를 부분에서 너를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야. 절대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너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꼭 얘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걸 잘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사실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발과 도착. 7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저희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미팅을 할 예정이고요. 요 날은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항이 굉장히 붐비고요. 출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수속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밀릴 수가 있어서 이날은 꼭 시간에 맞춰서 1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미팅 장소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3층 출발층에 4번 게이트 안입니다. 여기서 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앞이 아니고 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 3층 출발층의 게이트가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쭉 있으세요. 그러면 4번이라고 적혀 있는 출구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캠프를 갈 것 같은 혹은 오늘 보신 아이들이 캐리어를 들고 서성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있을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거나 손을 흔들어 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인도 인접을 해서 이후 진행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유나이티드라고 미국 항공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로 와주셔야 되세요. 2여객 터미널 가셔서 3번, 4번이 안 보이는데요 하시면은 오시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은근히 거리가 있어서 꼭 1터미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돌아오는 날은 8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45분 도착 예정이세요. 오후 2시 45분에 도착하면 짐 찾고 여러 가지 하고 나오면 여유 있게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3시 15분 정도까지 오셔서 대기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만나실 수 있고요. 그때도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그때는 1층이 도착층입니다. 1층 도착층으로 와주시고요. 출구가 있으세요. 이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출구가 있으신데 그거는 제가 당일에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럼 저 출구 앞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저도 그날 가서 마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 나오는 거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저희가 비행기는 유나이티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발 자체는 4시 35분 비행기고요. 샌프란시스코 도착은 11시 35분인데 저희가 한번 경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는 지역은 스포켄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경유를 해서 거기 스포켄 공항에 도착은 6시 39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도착을 해서 바로 이제 호스트를 만나러 이동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차로 간단하게 이동이 될 거세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서 호스트를 만날 수도 있고 호스트 분들이 바로 공항으로 와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율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현재 아이다운은 밤 9시까지 아주 환합니다. 아주 환하기 때문에 그냥 도착하면 일반적인 오후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시차 적응하기도 오히려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날은 그렇게 출발하는 날은 그렇게 될 거고 도착하는 날은 저희가 오늘 이제 아이다운 팀, 캘리포니아 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두 다 같이 동부로 가서 동부 투어를 마치고 전부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에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같이 나올 거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명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에도 부상을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최종 넘버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10명이 이렇게 모집이 되어 있고요. 그 인원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실 거고 우리 인조 선생님하고 저희 대표님이 아이다운 쪽으로 먼저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항공 좌석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배정을 미리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요새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좌석 선택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놨는데도 바꿔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고요. 자기 이제 선호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뭐 복도가 좋다든지 뭐 창문이 좋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건데 저희가 그걸 다 맞춰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그거는 상황 봐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좌석이 배정되면 저 창문 자리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바꿀 겁니다. 저희 친구들끼리 민서 선생님 자리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거기 권한이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혹시 출도착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괜찮으시고요. 네, 그날은 늦지 않으시는 것만 꼭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여권 다 내셨죠? 예, 여권 다 내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실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그냥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면 된다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넘어가서 6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6페이지의 제일 위쪽에 붉은 글씨로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 하은이가 한번 읽어봐 줄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밑에 줄 붉은 글씨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상환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은 우리 인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고 언니고 누나고 삼촌이고 이모고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불편한 게 있거나 상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건강 지금 혹시 뭐 건강 아프거나 뭐 그런 친구 있나요? 변비가 있다든지 뭐 좀 고생하는 친구들 없나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침에 잘 가고 그러다가 미국 가면 갑자기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도 생겨요. 한 일주일 음식이 달라지고 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물 때문에 물갈이를 한다 그러죠. 네. 근데 솔직히 그거 관련된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황은 혹시 화장실 안 가지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 선생님 저 한 일주일째 못 가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 현준이 괜찮겠어? 그래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데려갔던 친구인데 주노라고 등치가 좀 있었습니다. 살집이 좀 있는 친구였는데 농구하다 손가락을 삐었나봐요. 근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팠는데 참았대요 본인만. 근데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삐어서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어머니들께 저희가 다 전화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거기서 알았으면 병원을 가고 여러분들 보험을 저희가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험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놀다가 딱 살짝 끊겼어. 이거를 말하기에는 내가 좀 가오가 이 정도를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유치원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일단 말씀드려요. 선생님한테 놀다가 좀 부딪힌 까인 것 같은데 괜찮겠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해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집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 환경이 어떤지 전혀 지금 생각이 안 될 건데 미국은 내가 저녁에 제로 펩시를 하나 먹어야겠다 하고 나가서 편의점 가야지 하고 가면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 저기 1시간 차 타고 가야겠어요. 그런 생각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주거 에리어가 있고 그런 쇼핑하고 이런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들을 차 타고 가는데 미국은 1시간 차 타는 게 길게 차 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7시간 정도 차를 타야 운전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는 나라예요. 여러분 요즘 자유주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죠. 크루즈 컨트롤이 제일 먼저 나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거기는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륙 횡단을 하면 서부에서 동부까지 몇 주가 걸려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 힘드니까 안 밟아도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 정도로 큰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어디 집에만 있으면 갑갑한데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산책이라 해야지 하고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미국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 사고일 건데 다행히 저희가 가는 아이다호에
아이다호이즈, 포스폴즈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저 아이다호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지역일 겁니다. 아마 이번에 처음 찾아보셨거나 아이다호는 뭐 하는 데지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구글링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구글 맵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강원도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미국이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나 뭐 LA나 시카고나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를 벗어나면 대부분 약간 그런 느낌이세요. 시골 같은 느낌. 그러나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더 안전한 거예요. 대도시는 실제로 제가 옛날에 LA 저희가 투어도 갔었는데 막 옆에서 경찰차 막 다니고 총 쏘는 소리 들리고 그러세요. 미국이 총기가 규제가 자유로운 이유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넓고 멀고 내 집에 누가 침입을 해왔는데 경찰서에다가 전화해서 침입자가 들어왔어요 하면 얘 지금 1시간 20분 후에 갈게요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셀프 디펜스가 가능하게끔 총기 규제를 풀어놓은 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총기 규제 자유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세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가는 지역은 그런 거는 해당이 없는 지역이다. 제가 2013년에 저희 아이다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갔었는데 제 일례로 제가 마트를 가면서 호스트한테 빌린 자전거를 타고 가서 세워놨는데 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자물쇠를.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서 그냥 세워놓고 가서 장을 봤는데 1시간 뒤에 나왔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래놨으면 아마 자전거가 없거나 바퀴가 없거나 체인이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을 건데요. 아이다호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좋고 굉장히 백인들만 거의 사시고 동양인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되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줄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 현준아, 그 밑에 줄에 굵은 글씨로 밑줄 준 부분 한번 읽어줄래? 아 좋습니다. 목소리 아주 좋네요. 자, 항상 예의 바르고 문화인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 자, 영어로 자기가 예의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질문이 좀 난해한가요? 나 영어로 얘들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르게 될까? 혹시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영어 왜냐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이 있잖아요. 뭐 오셨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하는데 영어는 다 헤이잖아요. Hi, hey, can you? 뭐 그렇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 존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can I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can I, can you 뭐 이렇게 하고 부모님한테 실제로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영어는 표현 자체가 존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thank you, sorry, please, thank you, sorry, please만 붙이면 여러분들 진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꼭 가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please는 그 영어권에서는 매직 월드라는 표현을 써요. 마법의 단어다.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커피 플리즈 그러면 커피를 줘요. 진짜. 그렇다고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김치찌개 플리즈 한다고 김치찌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김치를 미국에서 팔아요. 코스트코 가면 불고기도 팔아요. 김도 있어요. 요즘 진짜 K푸드가 제가 2016년도까지는 인솔교사를 다니다가 지금 사무실에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저 한참 인솔교사 다닐 때는 한국 음식 구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코스트코에서 그냥 불고기 사고 김 사고 뭐 라면 사고 과자 사고 다 해요. 그래서 애들이 뭐 먹었어 하면은 코스트코 가서 쇼핑해가지고 한국 음식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정도로 지금 K푸드가 발전이 돼 있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anyway 그거는 여담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예의 바르게 지내면 되는데 그 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자료집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미루어 짐작컨대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없죠? 읽어본 사람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읽어봤네. 그거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한테 가서 굿모닝 할 수 있겠어? 밥 먹고 나서 땡큐 할 수 있겠어? 해본 사람 없지. 당장 다음 주부터 해보라고 해도 못할 거야. 얼마나 민망해. 우리 친구들이 한다선들 우리 부모님도 왜 이러니 왜 이러니 그러시지. 근데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오 진짜 우리 집에 예의 바른 친구 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호스트 가족 어떤 사람 만날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 호스트 분들은 어떤 학생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뭐 인싸, 핵인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의 바른 친구 왔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딱 바라고 계시는데 예의 바른 거 어떻게 해야 되지가 고민이었잖아요. 민서 생각해봐. 아침에 일어났어. 미국은 아침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시리얼 꺼내 먹고 토스트 잼 발라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아침 차려주시죠 부모님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라고 민서 내려왔어. 도망다녀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뭐 이제 알려준 대로 저 냉장고에서 물 꺼내고 시리얼 꺼내서 말해서 먹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그럼 이제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지. 빨리 먹고 갔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그리고 호스트가 딱 나와서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뭐라고? 굿모닝. 굿모닝 하면 끝이에요. 굿모닝. 얘들아 거기서 당황할 거 없어. 굿모닝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알아서 저쪽에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쪽도 굿모닝 하고 뭐 Did you sleep well? You are having tea already? That's goo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그럼 그 뒤에 못 알아 상관없어. 그럼 그냥 웃으면 돼. 굿모닝. 이거 먹으면 돼. 그 정도로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굿모닝을 하느냐와 안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 커요. 그래서 와서 호스트가 언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먼저 굿모닝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나 먹을 거면 빨리 먹고 어디 가야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봐야겠다 이러면 그러면 그쪽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호스트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치거나 뭐 가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다 이쪽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물어봐요. 저희가 뭐 사고 치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애들은 호스트 부모님께 사과를 드려요. 죄송하다 이런 거. It's okay 그래요. 애인데 그렇지 그럼 애가 잘 지내면 그게 애야 어른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편하게 가져도 되지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밥을 먹었어. 지민아 밥 먹고 혹시 너 집에서도 이렇게 싱크대에 접시 갖다 넣어놓고 하니? 어때? 지민이 밥 먹고 집에서 어떻게 해? 그냥 잘 먹었을까 하고 가? 가끔? 그래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면 미국은 설거지를 하는 문화가 아니고 거의 다 디시워셔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먹은 거 가지고 가서 땡큐 하고서 물로 린스 한번 해가지고 디시워셔 꽂기까지 하면 아마 쓰러져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애가 오기 좋았지? 그건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갖다가 싱크대에 넣고 땡큐 포더 밀 이러고 사라지면 이미 막 울고 계실 거야. 진짜 얘네들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이러시고 진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근데 다 먹고 고맙다고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쓱 사라진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뭐 아까 제가 계속 질문 드리지만 크게 걱정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를 좀 많이 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좀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길게 오랫동안 떨어진 적이 없으셔서 데이터가 없으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집에서만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가면은 뭐 너무 잘 지낸다고 막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막 이러는데 집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나가면 정말 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을 좀 믿어주시고 또 우리 데려가시는 조 선생님들을 믿어주시면 잘 모든 게 진행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진행되는 나와 있는 준비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방은 23kg짜리 2개까지 가능하십니다. 가방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민 가방이 되든 작은 가방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게는 23kg를 꼭 맞춰주셔야 되시고 각각이 23kg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합쳐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외항사는 그게 좀 철저하세요. 그래서 23kg 하나 가방씩을 23kg로 맞춰주시고 다행히 여름에는 짐이 좀 적은 편이세요. 겨울에 이제 패딩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짐이 좀 많은데 여름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짐을 끌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럼 하나만 보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뭐 신발을 여러 개 가져가야 되는 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2개까지는 괜찮으시기 때문에 23kg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 들고 타는 가방, 책가방을 꼭 하나 준비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책가방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8페이지 밑에 보면은 저희가 이미지로 넣어놓은 비닐로 된 잠글 수 있는 보조 가방이 있죠. 이런 걸 하나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사게 됩니다. 지금 용돈들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용돈은 굉장히 큰 돈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만수르가 됩니다. 막 사고 싶었던 거 다 삽니다. 네. 또 우리 아이비 투어 가잖아요. 아이비 투어 가면은 학교마다 북스토어라고 부르는 기념품 샵을 갈 겁니다. 요즘 예일대학교랑 뭐 하버드 대학교는 무슨 거의 유행처럼 되더라고요. 아예 상표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 쓰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짐이 안 다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알려드린 보조 가방에 담아서 들고 탈 겁니다. 들고 타는 거는 몇 개를 들고 타면 크게 재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보조 가방을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뭐 필기구 이런 거는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쪽에 다 있을 거고 뭐 펜이랑 필통 정도인데 필통을 챙길 때 가위나 칼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수화물로 넣어 주셔야 돼요. 들고 타는 가방에 가위나 칼이 있으면 꼭 검색대에서 걸려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들은 다 수화물로 넣어 주시고요. 옷은 지금 아이다운 날씨가 검색을 해보면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찍힙니다. 정말 올라갈 때는 40도가 넘어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습하지가 않아서 덥지 않으세요. 덥게 느껴지는 않고 뜨거워요. 그냥 그 햇빛에 있으면 뜨거워 이거예요. 그래서 그늘에만 싹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어딜 가든 에어컨이 있어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특히 서부 쪽은 여름에 온도 자체는 막 40도를 넘기 때문에 이거 너무 더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습하지가 않아서 한국의 더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름 옷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분량은 일주일치 일주일 정도를 빨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세요. 나중에 저희가 투어를 가서는 세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를 빨래를 안 하고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빨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홈스테이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신발 편한 거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크록스 괜찮은데 이게 발가락 끼워서 신는 신발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쇼핑몰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꽂는 건 안 되고 그 나머지 가볍게 샌들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가능하시고요. 선크림 꼭 하해 주세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 선크림 잘 안 바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흑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인종 변경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데 피부에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챕스틱 입술 잘 트고 하는 친구들은 챕스틱도 꼭 하나 챙겨오고요. 수영복을 챙겨주셔야 되시는데 저희가 수영도 많이 할 거고 나중에 투어 가서도 호텔에서 수영하고 그럴 거라 뭐 래쉬 가드든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입기 편한 거 그런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나라
분들은만 래시가드를 입으세요 실제로. 근데 뭐 우리 친구들 래시가드 좋으면 래시가드 보내주시면 되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경이나 수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근데 자기가 끼는 수경이 있고 수모가 있으면 그것도 보내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면 도구는 여러분 칫솔만 들고 가면 돼요. 다 있어요 그쪽에. 샴푸, 뭐 치약, 비누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특별히 뭐 좀 아토피가 있고 그래서 쓰는 특별한 샴푸가 있다. 내 머릿결 유지를 위해서 이 샴푸를 꼭 써야 된다. 그런 게 있으시면 보내주시되 꽉 잘 묶어서 비닐봉투에 여러 번 싸서 수화물에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폭발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막 옷이 다 샴푸 범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잘 챙겨서 넣어주시고요. 수건은 현지에 있으세요. 근데 비상용으로 2장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 수건이 지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호스트에서 그 한 장을 계속 한 달 내내 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다 쓰고 더러워지면 내다 놓으면 빨아서 새 거 주시고 새 거 꺼낼 수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한 달 내내 그 수건만 쓰라는 건 줄 알고 와가지고 인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건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안경 낀 친구들이 이번에 우리 선생님이랑 상관이 안경을 하나씩 여벌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만약에 거기서 뭘 하다가 이 안경이 부서지면 거기서 만들면 3주 이상이 걸려요.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안경 장사를 할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비싸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꼭 여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뭐 책이나 게임기나 핸드폰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 그 뭐 비행기에서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은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현지 도착하자마자 걷어서 가지고 있다가 투어 때 다시 돌려줄 거고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다 고학년이에요. 거의 다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2학년도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가 있는 동안 내가 이거 영어만 하기에는 수학이 너무 아쉬운데 수학은 어떡하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는 다 모범생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집을 가져가야겠다. 가져가세요. 하면 돼요. 다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려요. 영어를 배우러 갔기 때문에 영어만 쓰는 환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어를 많이 늘리다가 뭐 그러다가 영어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좀 수학 공부도 좀 해볼까?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뭐 진도 나간 거 체크 정도는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걸 저희가 가르쳐주고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체크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잘 문제집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자 그리고 상비약 저희가 선생님이 상비약을 가져가실 거지만 약이 수량이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용으로 꼭 두통약, 종합감기약, 지사제, 뭐 후시딘, 멀미약 그리고 여러분들 투어를 저희가 가면 차를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차 타면 멀미하는 친구들은 멀미약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 멀미약 그리고 밴드 이렇게 해서 상비약을 챙겨주시고 상자를 다 넣으시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약 뒤에다가 네임펜으로 몇 알씩 먹어야 되는지를 꼭 적어주시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지금 다 큰 친구들만 있어서 사실 해당이 별로 없긴 한데 어린 친구 있는 데들은 약을 어디다 넣는지 애들이 몰라요. 부모님은 계속 거기 있을 텐데고 얘는 찾아봤는데 없는데요가 돼요. 그래서 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 나이 정도 되면 짐은 본인들이 싸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싸시는 걸. 자 그리고 손목시계 차는 친구 있으면 가져가고요. 스마트워치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 자 알람시계 아침에 좀 잘 못 일어난다 그러면 알람시계를 꼭 보내주세요. 알람시계를 보내주시고 알람시계를 보내실 때는 배터리를 빼고 배터리를 테이프로 붙이셔서 타고 가는 소화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알람을 배터리 넣은 채로 하시면 알람이 가방 안에서 울리는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산은 사실 거의 쓰실 일이 없긴 하지만 비상용으로 전기식 하나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아마도 준비물 보시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되셨을 선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벌써 호스트 선물 뭐 할지 고민이 끝나신 분 계신가요? 어떤 혹시 좀 쉐어를 해주실까요?
북마커. 네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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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지 함. 네. 아유 훌륭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맞으세요. 자,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선물은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호스트 거 대표로 하나. 선생님인데 두 분이실 거예요. ESL 선생님하고 액티비티 코디네이터 선생님하고. 그래서 선생님 거 2개. 그리고 버디 친구들 거 한 5, 6개 준비하시면 끝이에요. 자, 호스트 선물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호스트가 어떤 배정이 어디 집에 배정이 되는지 알아 준비할 거 아니냐, 애가 뭐 며칠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홈스테이는 배정이 완료된 다음에 현지에 도착해서 우리 아이들이 호스트를 만나서 그 집에 간 게 확인된 뒤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문지로 우리 아이들 정보 접하고 지금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얘기 듣고 리액션하는 거 보고해서 매칭을 해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한 10시간 같이 날아가면서 봤더니 그 생각했던 그 집이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바꿀 겁니다. 바로 바꿔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바꿔서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저희가 배정 안내는 완전히 완료된 뒤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물은 그냥 뭉뚱그려서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탈 세트, 그 다음에 부채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어요. 자석, 냉장고 자석. 그래서 어떤 호스트 가면은 많이 하셔가지고 자석이 그냥 이만큼 붙어 있어요. 여기 몇 년도에 누구 거, 여기 몇 년도에 누구 거, 몇 년도에 누구 거. 네. 지금도 그렇게 가져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들이 여기 뭐 한국은 냉장고 자석만 만드나? 막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각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자개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조금 넘어와서 컵받침을 쓰는 문화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누비 컵받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거 가격도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아이디어를 드렸던 게 믹스 커피, 프렌치 카페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프랑스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막 이랬는데, 네, 그걸 제가 OT 때 얘기를 했더니 다 그걸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 가루예요. 가루는 마약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가방을 열어보니까, 여러분들 미국 그 공항은 뭐 누구의 가방이 됐든 다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여러분들 캐리어에 보면은 열쇠 구멍, 내가 붙이는 열쇠 구멍이 아닌데 열쇠 구멍이 있는 게 있어요. 맞는 키를 놓고 돌리면 무조건 열리게 돼 있는 열쇠 구멍이 다 있어요, 캐리어에. 그럼 그 사람 열어보고 검사해보고 불필요한 거 다 빼고 나 열어봤어 딱 넣고 끝이에요. 그래서 가루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서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게 한복 모양의 비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이쁜 비누. 그리고 막 그 중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뭐 수저도 하시고, 수저 젓가락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장식용으로. 근데 막 직접 쓰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수저, 홍삼 이런 것도 진짜 많이 가져가셨는데 아무리 가서 레드진생 설명해봐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음식류는 알레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값비싸신 거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제가 데려갔던 친구는 뭐 장인이 만든 호롱불 세트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들고 왔대요. 들고 가세요. 가서 드렸는데 이거 뭐냐고, 너무 고마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또 어떤 친구는 와인을 가지고 왔어요. 안동에서 무슨 꼭 만든 거라는데 술도 좀 그러세요.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 어떤 자기의 향도 가져온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왜 거울 나오고 막 이렇게 뽑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자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제가 요즘 찾아보니까 문종이라고 이렇게 문 열릴 때 따르르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많이 비싸지 않고 우리나라 전통 이렇게 뭐 에밀레종 이런 모양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는데, 그러면 이제 호스트 선물이 끝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 선물이 고민인데 고민하지 마시고 호스트 거랑 똑같은 걸 사시면 돼요. 똑같은 걸 사셔서 주시면 고민이 반으로 줄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다 모여봐 이번에 뭐 받았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버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력이 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래거나 조금 뭐 손 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북마크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전통 문양 북마크도 좋고 뭐 펜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펜 이런 것도 괜찮고요. 마이쮸 뭐 이렇게 저 젤리류 먹는 거 새콤달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립밤 이런 것도 괜찮고 뭐 그립톡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립톡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그립톡은 문제가 대부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은 5,000원, 1,000원에서 5,000원 상단으로 한 5-6개만 준비하시면 충분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 감사 카드를 하나 작성을 하셔서 이쁜 미국은 이렇게 카드 아직 주고받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너무 거창한 말 쓰실 필요 없이 그냥 Thank you for having my 뭐 daughter면 daughter, son이면 son 이렇게 적어주신 from 누구죠 누구죠 데드 이렇게 써서 아니면 from 뭐 family 뭐 이렇게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더 좋아하세요. 그걸 더 좋아하시고 집에 세워놓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자기소개서는 제가 뒤에서 소개를 드리고 한국 전통놀이 뭐 그 윷놀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서 호스트랑 같이 하면 돼요. 자, 근데 그런 걸 가져가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공기놀이는 심지어 어떤 집은 그쪽 애들이 더 잘해요. 막 뒤로 받고 막 이래요. 그렇게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즐겁게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저거 합니다. 깐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한국 음식을 거기서 다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아마존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혹시라도 뭐 불닭볶음면을 가져가서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드리려고 했다던가 뭐 짜파게티를 가져가서 좀 깜짝 맛을 보여드리려고 했다던가 그랬다면 한 봉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그걸로 요기를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그거는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햇반이나 밑반찬 이런 것들은 안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한국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컵라면, 밥 그리고 밑반찬, 뭐 3분 카레, 3분 짜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 줄 거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 탤런트 쇼 할 때도 한국 음식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투어 가서는 뭐 다양하게 한국 음식 먹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음식이 그립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준비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굿포인트, 베리굿, 땡큐. 제가 그걸 놓쳤네요. 자, 카메라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같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착하면 인솔 선생님이 바로 걷어서 관리를 하다가 투어 가는 날 아침에 다시 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와이파이가 되면 그냥 한국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화를 점점 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안 잡아요. 그냥 바로 로밍을 때려버립니다.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그냥 로밍을 바로 해버리면 그냥 한국하고 똑같으세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가면은 제일 하기 힘든 게 시차 적응이에요. 처음에 3일이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도착해서 제가 아까 6시 반쯤 도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면은 한 9시쯤 되면 9시까지도 못 버텨요. 여러분 한 7시면 졸려서 잘 거예요. 그러면 새벽 1시쯤 눈을 뜹니다. 거기가 시차를 어떻게 맞춰야 됐습니까? 그럼 너무 일찍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핸드폰이나 봐야지 뭐. 블루라이트를 확 즐기면서 핸드폰을 보다 보면 새벽 6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졸려요. 어떡하지? 학교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자요. 그걸 반복하기 시작하면은 시차 적응을 못해요.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요. 아까 뭐 로밍 말씀드렸지만 로밍이 된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우리 터지는 것만큼 빵빵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빵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심해서 엄마한테 엄마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딱 보냈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끊긴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걸 받고서 왜 더 안 오지? 이러다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나 아침을 못 먹었어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다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뒤에 메시지가 안 가요. 그러면 엄마가 그 문자 아니 아침을 못 먹었어 막 전화해서 어떻게 아침도 안 주는 집에다가 배송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와이파이가 끊겨서 뒷 메시지 아침에 늦게 일어났거든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하고만 연락을 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데 특히나 이 정도 나이 또래 친구들은 그러지 않죠. 오히려 부모님은 좀 그냥 잘 됐구나. 엄마가 전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고서 이제 친구들한테 야 여기 미크 하면서 여기 광활한 거 한번 볼래?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웹툰도 봐야 되고 우리 오빠들 소식도 접해야 되고 뭐 야구 스코어도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현지 생활을 올바르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핸드폰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지난 2023년 1월에 갔던 친구인데 아니 요즘 같은 세대에 핸드폰을 걷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데려갔던 친구였는데 선생님 저 핸드폰 가져가시면 죽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멀쩡히 잘 살아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핸드폰을 멀리하면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재미없던 게 재밌어지고 이런 게 이렇게 재밌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도 재밌어지고 그러고 나서 공항에서 다 핸드폰을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떠들고 서로 막 하던 애들이 말이 없어져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카톡해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도 핸드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찍진 않아도 되고 저희가 마지막 날쯤에 핸드폰을 다시 줄 거예요. 잠깐. 그럼 그때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버디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인스타도 교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홈스테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홈스테이 집에서도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찍고 싶은 게 있으면 빌려서 찍으면 돼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빌려서 찍으면 돼요.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자기는 인스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인스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자기 감성을 담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 친구가 되게 소심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핸드폰 빌려달라는 얘기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디카를 가져갔어요. 근데 디카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탄히 하면서 학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면서 안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인스타를 반드시 해야 되면 디카를 꼭 챙겨서 보내주세요. 필름 카메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나중에 와서 인화하면 되니까. 카메라 사진에 내가 정말 조예가 있고 애정이 강합니다. 꼭 챙겨서 보내주세요. 그럼 이거 카메라는 선택사항입니다. 안 가져가도 됩니다. 아이비리그 투어 할 때는 핸드폰을 그때 줄 거예요. 네, 그때는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이비 투어 때는 핸드폰 주고 호텔에서 사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 해도 되는데 투어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사진 찍느라고 바빠서 못 따라다니면 그때는 또 다른 걷는다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또 준비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면 용돈 안내가 되어 있죠. 용돈을 저희가 최저 주당 100불씩 여러분님 사전. 자, 사전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적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생각은 모르는 단어가 들렸거나 듣는 걸 적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텍스트북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를 쓰는데 거기 나와 있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이거 뜻이 너무 궁금하다. 정리하세요. 단어장을 만든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뜻을 찾아드리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찾아서 대화한다?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 차라리 버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이가 뭘 들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드벤처를 들었는데 어드벤처라고 들리기는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럼 버디한테 What is adventure라고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용돈 저희가 주당 100불씩 400불을 말씀드리는데 현지 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최저를 400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500불, 600불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또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거는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지 가서 실제로 돈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액티비티 갔을 때 본인 음료 사 먹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어 갔을 때 본인 기념품 사는 거가 전부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500불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용돈은 그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 들고 타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걷지를 않을 겁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첫 등교 날 아침에 걷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선생님한테 용돈을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용돈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분출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가 아니고 큰 액티비티, 돈을 써야 하는 액티비티가 앞에 있을 때마다 일정 정도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쓰고 잔돈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영수증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투어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투어 거의 마지막 날에 다 돌려줄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용돈은 그렇게 해주시고 용돈은 저희가 10불짜리로 준비를 해드리라고 말씀드리는데 모든 은행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0불이든 50불이든 100불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으신데 100불짜리 4장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너무 큰 단위고 100불짜리는 위조 지폐인지 확인을 항상 하면서 결제를 해요. 그래서 나눠주기도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액권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용돈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들어서 가기 때문에 씻고 안고 하는 커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아프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교정기 하는 친구 있나요? 교정기는 아무도 없나요? 다행이네요. 네, 교정기 없으면 다행이고요. 하면 아프면 근데 미국은 감기에 걸린 걸 가지고 병원을 가지는 않으세요. 네, 아픈 감기 걸리면 그냥 비타민 먹고 물 많이 먹고 쉬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냥 집에서 쉬면 낫는 거였어요. 지금 미국은 코로나에 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프면 감기용이 병원을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배정이 완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께 호스트 연락처를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한국 시간 10시 지금쯤이세요. 10시부터 12시 사이 정도가 거기 시간 6시에서 8시 사이거든요. 요때쯤 전화를 해주시면 연락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첫날은 도착하자마자 이동하고 이래서 그리고 도착해서 6시에 저희가 도착했는데 집에 가면 9시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첫날은 또 전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세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날 해봐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전화는 여러분들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주 1회 해서 한 달 동안 3번 정도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들으면은 잘 지내다가도 좀 막 뭉클뭉클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 큰 친구들이라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매일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이거 저희가 이제 거기 현지 분들 핸드폰 번호를 거의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전화를 하지 걱정이 되실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번호를 누르셔서 hello 하고 받으시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면 바꿔줄 거예요. 왜 이상한 번호가 막 뜰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구나 이러고서 바꿔주실 건데 그거 좀 불편하시면 hello 하면 hi 지금 우리 친구들 다 영어 이름 있잖아요. 누구즈 mom, 누구즈 dad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hi 하고 누구즈 mom from Korea, thank you 이렇게 하면 바꿔주실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해주셔도 바꿔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간혹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 맞춰서 전화했는데 뭐 앤서링 머신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뭐 외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어디 그 전화번호를 주신 부모님이 잠깐
출타를 하셨다든지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현재 확인을 드릴 거고 다음 날 그 시간대에 전화를 받으실 수 있게 약속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전화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스마트워치 혹시 찾는 친구 있나요?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없는? 네, 없으면 너무 좋습니다. 워치도 저희가 검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캠프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한국 사이트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저희가 잠금 장치를 걸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스스로에게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럴 수 있어요. 친구들 거기 놀면서 호스트 가족이랑 놀 때 패드를 주고 같이 봐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린다든지 뭐 BTS는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서 먼저 얘기할까요? 너희는 새로 나온 BTS 가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지만 그걸 패드를 준 걸 가지고 막 혼자 몰래 웹툰을 본다든지 뭐 유튜브 채널 구독한 걸 본다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진이랑 얘기를 올려드리는데 그 주소를 우리 친구들하고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은 공유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를 공유를 해갖고 우리 친구들이 그 내용을 보기 시작하면 선생님 왜 제 구육 사진 그냥 올리셨어요? 이게 돼요. 앞머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는데 네? 머리 눌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사진을 못 찍게 돼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건 꼭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미국은 110볼트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이런 데 가시면 앞에 돼지코를 팔아요. 그거 하나만 준비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핸드폰을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충전기는 호텔 가서 쓰는 용으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돼지코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멀티 플러그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준비를 하실 거면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뭐 용돈, 보험, 전화, 뭐 전화기 관련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네, 용돈은 무조건 현금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카드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용카드는 이름이 부모님 이름이라 이거 네 카드 아니잖아 이렇게 캐셔가 결제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는 안 보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비상금용으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세요. 근데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그 용돈을 저희한테 제출용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있고 그래도 너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라고 주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기는 하지만 분실의 위험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실 가져가는 미화는 선생님께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없으시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쫓기고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17페이지에 보시면 광활한 공간이 있죠. 여기는 쓰라는 겁니다. 아주 지금 환하네요. 거기 환한데 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만날 때는 여기 가득가득 써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메뉴판이다 생각하면 된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물론 미국 음식은 모두 속속들이 알아서 적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피자도 뭐 페퍼로니 피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제로 콜라는 제로만 마셔요. 그런 거부터 우리 부모님은 뭐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시고 나는 어떤 학교 다니고 나는 어디 살고 나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재수가 없고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거.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이유가 호스트 집에 가면 처음에는 막 반갑고 막 신기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점점 대화할 거리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시작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럴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미리 영어로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 중에도 워크북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계속 건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호스트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라주면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우리 호스트 가족들하고 친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적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 마음을 얼마나 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홈스테이가 나와 있죠. 홈스테이는 참고로 아이다호 팀은 지금 한 가정당 2명씩 배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죠. 한국 애들 둘이 들어가면 영어를 어떻게 배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저희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 그 집에서도 영어로만 쓰게 얘기를 할 겁니다. 호스트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도 영어를 써야 해요. 그 방에만 있으면은 한국말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방은 잘 때만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머지 시간은 호스트 가족들하고 계속 나와서 얘기하고 지내는 거예요. 놀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영어 캠프를 감에 있어서 다른 많은 영어 캠프를 하는 업체들과 대비해서 제일 좀 깐깐하게 푸는 부분이 바로 영어 사용입니다. 저희는 우리 인솔 선생님 필두로 영어 사용을 정말 강하게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협조를 안 해주면 정말 착하신 분인데 무섭게 돌변할 거예요. 네. 그 예의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 친구가 여기 있어요. 우리끼리 한국말로 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 친구한테 그거는 신뢰인 거예요. 반대로도 미국 애들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잠깐 내 이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글리가 나왔던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어. 그럼 내 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영어만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방을 쓰면 많이 궁금하신 거 침대를 같이 쓰냐 침대는 따로 쓰냐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집집마다 상황이 좀 다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침대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호스트 그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으셔서 또는 분리가 되면 아예 이렇게 방을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집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홈스테이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호텔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가족이 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진짜 그분들은 여러분들 오기를 이렇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얼굴도 한 번 안 본 나 우리를 믿고 이 귀한 애들을 우리 집까지 보냈지를 되게 너무 경이로워하세요. 이분들이 막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엄청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 저희가 이제 교회에 기부금 쪽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있지만 이분들이 당신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 왜 하냐? 그러니까 교육적인 당신 자녀들 교육적인 목적, 뭐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하지만 주로 그런 거예요. 경험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대우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의 바르게만 행동을 하면 진짜 업고 다니실 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이런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가족이 배정되는가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이론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학생이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왜를 지우면 돼요. 왜? 이거 왜 이럴까? 이분 왜 나한테 왜 이 음식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래서 왜를 딱 지우면 여러분들 생활이 정말 편해질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걸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호스트 여러분들 방 쓸 때 지금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들 방에 놀러 갔다. 아주 흔쾌히 저를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방이 깨끗하다. 정리가 잘 돼 있다. 있나요? 다 지저분한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집에 호스트 집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방을 막 엄청 깨끗하고 막 저 청소기 돌리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고 자기 작은 이런 이불 똑바로 정리. 신발 여러분들 신발을 이것도 조금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냥 신발 다 신고 들어가서 침대까지 신발 신고 누웠어요. 근데 요즘 미국도 앞에 벗어두고 가는 데도 있고 방에서는 벗고 이런 집도 있어요. 그 집에 룰을 따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정리정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막 있잖아요. 특히 저는 여학생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지 몰랐어요. 막 다 깔아놓는데 깔아놓지 말고 그 서랍장 같은 게 다 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다 때려놓고 다 담아놔요. 그럼 여기 깨끗하잖아요. 이 안에가 뭐가 됐든 상관없죠. 그거 열어보고서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놔서 이러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근데 왜냐면 그분들이 청소를 방해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기가 못 돌아다닐 정도로 어지럽게 하는 집들 애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것만 아니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혹시 자기가 아침에 샤워하는데 20분 이상 걸린다 없어요? 우리 애들은 다 잘 지내다 오겠네요. 너무 길게만 안 하면 돼요. 아이다운은 집이 엄청 큰 집도 있어요. 그래서 막 화장실이 막 몇 개씩 있는 집도 있고 방 15개도 있고 막 그런 집도 있는데 막 아닌 집도 있거든요. 근데 뭐 화장실이 하나가 있다라 가정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써야 되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써버리면 뒷사람이 못 써.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샤워는 여러분들 매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돼요. 예, 안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문제지 샤워를 많이 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건은 그렇게 자기 수정은 수건을 배정을 해주거나 그러면 쓰고 없으면 얘기하면 돼요. 호스트한테 얘기하면 되고 빨래도 호스트가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조금씩 방식이 달라요. 걷어가서 해주시는 집도 있고 자기가 여기 바구니를 지정해 주시고 넣어서 넣어놔 그럼 해줄게. 근데 우리 여학생들 좀 나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 빨래를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하게끔 가르쳐 주실 거예요. 드라이기랑 이거 빨래 기계 쓸 수 있는. 미국은 여러분들 옷을 말리는 구조가 아니라 드라이기를 돌리기 때문에 옷이 다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옷,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옷 이런 옷들은 안 보내는 게 좋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느 특정한 날에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뭐 어디 액티비티를 쇼핑 가고 하는데 그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안 빨아주시는 거야. 왜냐면 빨래를 집집마다 뭐 매일 하는 집도 있지만 몰아서 하는 집도 있거든요. 안 빨아주면은 막 가가지고 혼자서 빨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부탁을 하면 돼요. 호스트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다만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알았어 해서 그 옷 한 번만 빨아주시고 그러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고. 자, 미국 혹시 화장실 보는 친구, 미국 가정집 화장실 보는 친구 봤어? 뭐가 특이하대? 특이한 점이 있었어? 한국 화장실과 좀 다르죠? 물 트는 거 이게 좀 다르고 그 바닥에 물이 내려가는 그게 없지. 맞아요. 미국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화장실이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카페트 안 깔려 있고 이렇게 장판으로 되어 있어도 물 빠지는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이 그럼 어떻게 샤워를 하느냐? 욕조가 있거나 샤워 부스가 있어요. 샤워 부스가 있으면 오히려 간단하죠. 샤워 부스 들어가서 문 닫고 하면 되는데 욕조가 되어 있으면 당황하는 거죠. 이거 요런 데서 목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욕조에 들어가면 물이 닫힐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 보면은 샤워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샤워 커튼을 쫙 치고 샤워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샤워 커튼이 이 안으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샤워 커튼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물이 막 계속 막 오늘 진짜 힘들어하겠어. 이걸 너무 많이 한것 같아. 막 이러고 있으면 다 튀었겠죠. 그래서 나왔어요. 다 튀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으로 닦아. 맞아요. 닦으면 돼요. 여러분들 튀인 거 같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어떡하지 이거 다 상하면 어떡하지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닦으면 돼요. 그리고 여학생들 머리 이렇게 뭐 감고 나면 머리 빠지잖아요. 수채구멍이 다 막혀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빼서 버리면 돼요. 자, 빼서 버리면 돼 얘들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상황이한테 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쓰다가 변기가 막혔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상황? 그렇죠. 뚫으면 되는데 없을 수가 있어요. 뚫어뻥이 옆에 우리나라 저희 집도 뚫어뻥이 있긴 한데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자, 그냥 도움을 요청. 아니, 도움 정답이에요. 도움 어떻게 요청할 거야? 호스트한테 가서 저기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밀려온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쏟아냈더니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겠어? 오, 한번 해봐봐요. 자신 있게. I don't know the exact word about that, but please help me. 오, 박수. 자, 박수. 아, 훌륭합니다. 하네. 와, 최고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친구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최고 진짜. 이거 뭐 걱정이 없으시겠네. 자, 이거는 어려운 버전이고 진짜 쉬운 버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세요 일단. 막혔어. 상황이 벌어졌어. 나가세요. Excuse me 하고 호스트 마음을 데려와요. Excuse me. 그러면 왜? 손을 딱 잡아요. 데리고 와서 보여줘. I'm sorry 하면 돼. 대신에 그때 막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죠. 슬프게 사고를 친 거지. I'm sorry. 끝이에요 그럼. it's okay 그럴 거예요. 제일 처음 듣는 단어가 it's okay일 거예요. it's okay. No worries. 바로 뚫어주시고. 그럼 돼요. 여러분들 뭐 막히든 새든 깨지든 부서지든 I'm sorry 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알겠죠? 그거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요. 자, 식사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침에는 본인들이 여러분들 미국 집에 가면 또 처음에 듣는 단어 문장 중에 하나가 help yourself 해요. 네가 알아서 꺼내 먹어라. 그러면서 뭘 보여주실 거냐? 냉장고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실 거냐? 펜츄리라고 그래가지고 음식만 가득 차 있는 방이나 서랍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두 개를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껏 꺼내 먹으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괜히 남의 뭔가 그 냉장고를 꺼내서 먹는 게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거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껏 꺼내 먹으면 돼요. 뭔지도 모르는 걸 막 꺼내서 먹으면 안 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점심은 샌드위치를 대부분 싸주시거나 재미나게 미국은 전날 먹었던 거를 다음날 점심으로 싸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left over라는 문화인데 우리나라가 생각하기에는 남는 음식 싸주기네. 그래서 부모님들 굉장히 당황하세요.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남는 음식을 싸주지? 또 하나 당황하시는 거. 냉동 음식 우리 코스트코 가면은 막 냉동 음식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게 마트가 1, 2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쟁여놓고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냉동 음식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냉동 피자를 돌려서 점심으로 싸줬는데 냉동 음식을 싸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는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샌드위치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물어보실 거야. What kind of sandwich do you like? 내 알아야 답을 하지. 그죠? 샌드위치가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제가 대답을 하죠. I don't know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아마도 과일잼 달라져 있는 샌드위치를 싸주실 거예요. 딸기잼이든 포도잼이든 아니면 땅콩 버터 그렇게 해서 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었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와가지고 How was your day? 뭐 어땠어? 물어보면서 How was your sandwich?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별 얘기 안 하고 못 알아듣거나 그냥 지나가서 오케이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딸기잼 샌드위치만 나올 거예요. 좋아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그러면 it wasn't my favorite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싫어요. 그거. I don't like it 이러지 말고 it wasn't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wha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try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추천을 드리는데 치즈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치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즈가 아니에요. 굉장히 짜고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 쪽에서는 오트밀이 정말 건강한데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종이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트밀은 좀 피하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서양 음식을 먹을 겁니다. 피자든 스파게티든 뭐 고기를 먹기도 하고 햄버거도 먹고 여러 가지 멕시칸도 먹고 다양한 거 먹을 건데 한 번에 너무 막 많은 걸 갖고 와서 먹다가 맛없다고 버리면 안 돼요. 조금씩 더 와서 얼마든지 더 와서 먹어도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가 영어로 없어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 for the meal도 잘 안 해요. 그냥 thank you, it was great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싱크대에만 담가놔도 정말 좋아하실 거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22페이지 보면 홈스테이 현준이가 거기 밑줄 친 거 제일 홈스테이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 그래서 제일 두꺼운 글자 밑줄 친 부분만 읽어줄까? 그렇죠. 자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비교하지 않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로 아이다의 어떤 학생 들어간 집이었는데 방이 15개가 있는 집이었어요. 화장실 막 한 5개 있고 거의 그냥 드넓은 농장에 혼자 있는 집에서 지내던 애인데 다른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화장실 그냥 일반적으로 2개 있고 방 몇 개 있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얘가 와서 선생님 어저께 14번째 방에서 잤더니 허리가 좀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부모님들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비교하거나 왜 제 집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꼭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더치페이 호스트 부모님들 여러분들 다 사주실 거예요 식사는. 근데 교육상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세요. 내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 다시 우리 다 궁금해서 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긴 한데 실제로는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홈스테이 있는 물건들 얼마든지 만져볼 수 있지만 물어보세요. 파손이 되거나 귀중품일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만져보고 싶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돼요. Can I?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은 제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배우는 ESL 캠프입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현지 버디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 2~3명당 1명 지금 10명이 가니까 한 많을 때 5명, 적을 때 뭐 4명 이 정도 선에서 들어와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앉아서 계속 보조교사처럼 말을 걸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진도도 알려주고 어디 하는지 알려주고 같이 태스크하고 프로젝트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액티비티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같이 가는 한국 친구들하고는 나중에 투어 가서 친해지세요. 알겠죠? 네,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영어 배우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는 학교가 뭐 교실이 여름에 뭐가 있냐면 보수 공사를 하는 시기예요. 대부분이 여름 방학 미국은 3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시기라 이렇게 수업 공간이 좀 중간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딱 교실 같은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되 뭐 수업이 진행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은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렇게 있을 거고 하여간 그럴 때마다 현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한국 친구들끼리 한국말 쓰고 이런 거는 저희 선생님이 아주 따끔하게 막으실 거고 애들 너무 친해진다고 해서 막 같이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안 돼요. 여학생들은 이렇게 화장실 같이 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막 신체적인 장난을 친다든지 뒤에서 막 앉는다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사용하고 여러분들 그 IB 투어하러 딱 가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끼리도 막 영어가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거는 한국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간판에 한국말이 보이면 어색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26페이지 나온 거는 뭐 액티비티 저희가 진짜 여름에 액티비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거뭐 물놀이도 하고 뭐 하이킹도 가고 근데 모든 액티비티들이 여러분들이 다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액티비티가 됐든 열심히 임하고 안전, 특히나 어디 나갔을 때 안전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착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돌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꼭 잘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크북, 펌북이라고 얘기하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매일매일 해서 검사를 받고 거기 일기도 영어 일기도 쓰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숙제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막 안 하고 싶어가지고 호스트 자동차 자석 밑에다가 숨기고 막 이래요. 네? 근데 그렇게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숨기고 없었다고 그러면 새로 출력해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거 열심히 다 잘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상품도 주고 하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28페이지 가기 전에 학교생활 액티비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누구야? 하은이 제 궁금한 거. 성경학교 캠프 그런 건 없어요. 네, 여기 아이다운은 그런 건 없지만 바이블 스터디라고 역사 수업처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런 바이블 스터디가 있기는 한데 포교 활동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뭐 기독교인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포교를 하거나 뭐 믿습니까 믿을 겁니까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 수업으로 생각하시고 영어 수업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주말에도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가시는 분들도 대중에 계세요. 주말에 교회를 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교회를 가시거나 하면은 미국은 법이 미성년을 집에 혼자 둘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자 28페이지에 제일 위에 두꺼운 글씨 밑줄 우리 저기 민서가 읽어줄까?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저기 하령이가 읽어줄까? 그렇죠.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 주말에 우리가 전체 일정이 있어서 유니버시티 팀 일정을 하고 싶은데 호스트가 여러분만 데리고 캠핑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캠핑 가기 싫고 유니버시티 애들하고 같이 일정하고 싶은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어디 가는 일정이 먼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우리 하은이가 그 밑에 거 어떠한 일이라도 합니다. 네, 그거예요. 아까 계속 제가 설명했죠. 자 그리고 밑에 집안일 도와드리는 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막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학교였는데 이 미국 분들은 재밌는 게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그 예배당을 짓는 거를 거기 가족분들이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근데 그 집 중에 하나에 호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거를 같이 막 톱을 썰고 못질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부모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애한테 일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그런 거는 시키지 같이 하지 말아주시라고 말씀드려요. 또 위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약간 관점의 차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위험한 거를 같이 하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일반적인 것들은 같이 그렇게 경험 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스테이는 절대로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액티비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날이 덥고 그렇기 때문에 쉬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갔을 때는 한 명이 그렇게 나고해서 이렇게 쉬어버리면 인솔 선생님이 그 친구랑 계속 같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하고 경험할 거 하고 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환이가 그 뭐라고 29페이지에 두꺼운 것이 크게 뭐라고 돼 있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천공항에 들어가서 출국장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가 대표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사요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본인인 척하겠다고 자기는 중국인 것처럼 니하오 막 이러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혼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지민이가 그 중간에 영어 좀 읽어봐 줄래? 그렇지.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것만 잘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미국 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위에 밑줄 친 부분은 절대 욕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요새 욕이 정말 생활화돼 있잖아요. 모든 감탄사는 개로 시작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거 못할 겁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내 입은 청정구역입니다. 절대 욕을 하지 않고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말을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호텔에서는 이제 투어를 가면 호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캠프를 진행할 아이다호와 투어를 진행할 뉴저지 보스턴은 아예 다른 느낌입니다. 거기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호텔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방마다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음대로 막 외출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거기 호텔은 여러분들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그 호텔이기 때문에 안전은 하지만 그 투숙객이 어떤 사람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방에 선생님들이 일정을 딱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하고 하면 딱 하면 거기 취침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요청하면 돼요. 아니면 카톡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호텔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호텔 사용할 때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애들이 뭐 간식이나 뭐 이런 걸 사서 먹거든요. 그걸 다 변기에다 넣어놓고 변기가 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호텔 변기가 수압이 그렇게 약해요. 좋은 호텔 저희가 가는 홀리데이인 뭐 이런 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취침 시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킬 거고 호텔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자, 비행기에서는 여러분 딱 하나만 명심해 주면 돼요. 무거운 짐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꺼내지 마세요. 엄청 무거운 걸 올렸는데 겨우겨우 올렸는데 내가 중간에 그게 필요해서 꺼내려고 그러는데 내 능력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승무원을 찾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안전해요. 그걸 막 꺼내다가 앞승객 뒤통수에 저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큰일이 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역이라고 그래서 앞에 분이 목에 실금이 가가지고 굉장히 좀 지지부지한 싸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비행기 안에서도 예의 바르게 항상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귀국 조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준이가 읽어줄까? 두꺼운 부분만 30페이지 귀국 조치 사유 제일 밑에 그렇죠. 도벽 지금 혹시 담배 피는 친구 있나요? 뭐 지금 있어도 대답을 안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난 1월에 전자담배를 가져갔다고 의심이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짐을 막 뒤지고 그럴 수는 없어서 심증만 있었지만 화장실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던 친구가 있어요. 전자담배만 해도 가지고 가는데 가방에 넣어서 검색대 통과시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흡연, 도벽, 음주, 마약, 폭행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학생들 혹시라도 가서 어디 친구들 너무 착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좀 깐죽된다든지 같이 간 뭐 동생들이 좀 까본다든지 그래서 정기의 주먹으로 널 응징하리라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김도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이번에 여학생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너프건을 근데 동생 뭐 지성이 위해서 뭐 너프건을 사온다든지 뭐 이러지 않게끔 너프건은 총 모양이라 뭐가 됐든 기념품이 총 모양이거나 술병 모양이면 다 뺏깁니다. 다 걸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지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서약서가 나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드렸던 부분에 서약서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읽어봐 주시고 서명을 해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32페이지에 보시면 탤런트쇼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탤런트쇼 걱정하고 있는 친구는 없죠? 탤런트쇼 여러분들 뭐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냥 3주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호스트 부모님들을 위해서 3분만 딱 민망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 건반을 잘 치면 건반 치면 되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불러도 되고 뭐 마술을 잘하면 마술을 잘해도 돼요. 뭐 영어가 잘하면 사회를 봐도 되고 아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제가 데려갔던 승민이라고 그때 2학년 때 갔었는데 줄넘기 하겠다고 나갔다가 하자마자 걸려서 바로 들어왔어요. 계속 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안 하겠대요. 들어왔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감사 편지를 적어서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저희가 학교마다 만들어서 첫 사진과 읽기가 올라가면 제가 문자로 그 네이버 카페 주소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그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별도의 뭐 절차 없이 바로 가입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입을 해서 봐주시면 되시고요. 닉네임은 꼭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 데드,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해주시지 뭐 가을의 아침 이런 거 해놓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누구 학생 어머니인지 몰라서 전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댓글을 그렇게 좀 통일을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댓글 다 전달드리고 응원 메시지 전하고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이버 카페에 요즘 네이버 톡톡이라고 그 카톡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주신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뭔가 상의하거나 좀 이게 댓글로 남긴 게 뭐 한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저 사무실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 뭐 카톡을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챙겨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들 잘 나오고 모아서 나중에 앨범을 만들어서 다 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료증 받는 것도 상장 케이스에 넣어서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사진 여러분들 본인이 사진 찍는 거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사진은 그렇게 미련이 없다. 그러면 그거 상의해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도 동의가 되시면 사진을 좀 적게 찍고 할 거니까 그래도 앨범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만들 수 있게 좀 많이 잘 협조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34페이지에 보시면 뭐 빈 그 주소 같은 데는 우리 이제 미국 친구들 주소 적어 오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저희가 이제 딱 부탁드리는 게 잘 마치고 돌아오면 겪으셨던 거 느끼셨던 거 다 담아서 후기만 좀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드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상에서 보셨던 카페에서 후기 적으실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전 정보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40페이지에 있는 아이비리그 투어 설명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비 투어는 여러분들 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차를 좀 많이 타야 돼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56인승 버스를 예약을 해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멀미를 한다든지 조금 힘들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부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학교 투어를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또 잘 선생님들 가신 선생님들 말씀을 잘 따라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8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동부로 넘어갈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11일부터 일정이 시작을 되는데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일대학교 갔다가 보스턴 이제 시티 투어를 하고 예일대학에서는 현지 이제 박사과정 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문대 다니는 거에 대해 정말 여기 가는 대학들은 초인류 명문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미리 이렇게 질문할 거리도 좀 생각을 해서 가면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11일 날은 그렇게 일정이 되고 12일에는 하버드 대학 MIT 가서 방문하고 MIT에서 학교 식당에서 점심 식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호텔로 그러니까 첫날 뉴저지에서 하루 자고 보스턴으로 이동을 했다가
12일 날 다시 뉴저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기점을 두고 13일에는 프린스턴 대학하고 유펜 이렇게 두 곳을 탐방하게 될 거고요. 프린스턴에서 또 재학생분이 나오셔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에는 뉴욕 시티 투어를 할 건데 자유여신상 앞에 가는 페리를 타고 자유여신상을 저희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앞에 가는 이제 페리 타고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할 거고 월 스트리트 아주 유명한 월가라고 하죠. 월가에 가서 거기 소 이렇게 돼 있는 상도 보러 갈 거고 저기 9.11 테러 사건에 이후에 생긴 프리덤 타워 이런 데를 보러 갈 거고 요즘은 그 엣지 전망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에파이 스테이트를 더 많이 갔었는데 거기 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 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관광 명소가 생겼대요. 엣지 전망대라고 해서 거기도 올라가서 이제 뉴욕시 전경을 이렇게 한번 다 훑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재학생 설명은 제가 예일 프린스턴을 말씀드렸는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해서 8월 15일 날 현지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해서 한국에 도착을 하면 8월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8월 16일에 인천공항으로 픽업을 와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를 가서 보기 전에 여기 뒤에 자료집에 저희가 학교 정보를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읽어보고 이 학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히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재학생으로 있고 졸업생으로 있구나를 읽어보고 가는 거랑 안 읽어보고 가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제일 뒤에 보면 62페이지에서 보면 미국에 가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 내용들을 잘 읽고 미리 공부를 해서 가면 여러분들의 3주간의 미국 홈스테이와의 생활이 학교 생활이 정말 편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이 됐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하령이 형님 그 책 있잖아요. 거기 가재도 이 책은 자료집 여러분 가져가는 겁니다. 책가방에 자료집 넣어서 갈 거고요. 거기서도 계속 읽고 표현집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버스는 뭐 몇 시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제일 많이 탈 때가 보스턴, 뉴욕 왔다 갔다 하는 때인데 그때 한 3-4시간 정도 탈 수 있어요. 네, 거리가 있다 보니 그게 없네요. 아이들 안정 관련돼서요. 네. 만약에 아프거나 이러면 병원 다 갈 겁니다. 저희가 보험을 다 나방이 들어서 갈 거기 때문에 병원이 인근에 있나요? 병원 인근에 있습니다. 네, 병원 가고 이런 거는 절대 없죠. 그러니까 미국 병원이 그 제너럴 클리닉이 있고, 그러니까 동네 병원도 있고 큰 병원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1차로 먼저 가는 데를 가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상황이 커지면 더 큰 병원을 가세요. 실제로 제가 그 인솔교사 하다가 여기를 이 비닐랩 톱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신경이 거의 끊어질 뻔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네 클리닉을 갔다가 더 큰 데로 가서 거기서 수술을 받고 왔거든요. 보험 처리 다 돼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여기 아이들 투어할 때 지금 캐나다 산불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캐나다 산불 때문에 좀 누랬던 게 사실인데 우리가 갈 때는 8월 거의 이제 둘째 주가 될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부디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 너무 새 거예요 지금. 마치 너무 새 겁니다. 자료중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꼭 읽어봐 주시고 꼭 우리 목적을 다지면서 아주 의미 있고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잘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 8월 16일 날 오후에 늦지 않게 1시 반에 인천공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랑 서약서 사인하신 거는 그리고 그 내용을 적으신 거는 제출을 해주고 가시면 되시고요. 주민등록번호 꼭 잊지 않고 적어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영어 관련된 정보도 꼭 적어주시고
네, 궁금하신 거는 그 출국하기 전까지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19일에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